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오늘 오전에도 시장이 잠깐 좀 빠졌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시, 8시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유가 뭐 여러분들도 미리 접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해서 지지부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트럼프의 이란 인프라 공습, 지상군 투입 선택지 보고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좀 마무리되는 흐름들이 또 이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또 전쟁이 또 확전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 어제 이더리움도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유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또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슈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유가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왼쪽이 브렌트유고요. 오른쪽이 크루드유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렇다 보니까 또 미국 증시도 한 차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잠시 상승을 멈추고 조금 조정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가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 종전이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이더리움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상승을 또 하기 위해서는 종전이 빨리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뭐 이것까지는 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온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5월 달에 이더리움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핵심만 말씀드리면 종전이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5월달 시장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종전이 끝나야 좋은 거긴 하지만서도 그게 왜 더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란 전쟁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인데 이게 왜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왜 또 전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한 전쟁이었다면 이게 큰 의미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연히 유가라는 게 급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유가라는 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가가 잠시나마 조정을 또 한 차례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제조업 PMI라든지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양호한 데이터 값이 나와졌어요. PMI 지수는 쉽게 말해서 그 산업의 동향을 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PMI나 서비스업 PMI가 50 이상을 잘 유지를 해주고 이제 저번 달에 비해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산업군들이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시장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게 길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가 현재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요? 현재 이 정도 수준의 물가면요 어느 정도 성장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시장이 감당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나오는 물가 데이터를 꼭 체크하고 봐야 돼요. 그 물가 데이터가 언제 나오냐면 바로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 나오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5월 13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원래는 5월 1일까지 종전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5월 1일이에요. 자, 그 전에 한번 기사로 5월 2일 날짜 한번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 5월 달까지도 확실하게 종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캘린더를 잠깐 보시게 되시면 자, 여기 5월 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협상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12일 날 발표하게 될 CPI와 13일 날 발표하게 될 PPI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그 전달에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를 우리가 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이 이게 만들어진 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공장이라든지 완제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이 생산 제품 완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중간 유통업체라든지 아니면 마트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생산자가 이제 생산을 하고 소비자한테 넘어오는 구조예요. 중간 유통 마진 이런 걸 떠나서요. 그렇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물가 자체도 이 생산자에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 전달에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건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몇 개월 전에 다 생산이 되고 나서 그게 소비자한테 돌아오기까지가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를 쉽게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월 달에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나왔나요? 보시다시피 예측치에 비해서는 낮게 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난달에 비해서는 높게 나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발표하게 될 어떤 것,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전월 대비는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이트는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물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빨간 색깔이 보이시나요? 이 빨간 색깔이 바로 CPI 인플레이션이에요. 밑에 거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CPI 인플레이션이 현재 6.000 하고 돼 있죠. 6%대라는 거거든요. 6%대. 이 6%대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뭐 이제 연준의 목표 물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바로 이제 2%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8일에는 보시다시피 1.5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연준의 목표 물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많이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1월 달에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를 하고 뭐 3, 4월 달에 해가지고 또 시장이 올라가고 전쟁도 안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3, 4월 달, 뭐 빠르면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랐죠. 1.5%에서 몇 퍼센트? 바로 보시다시피 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제가 항상 종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유가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낮게 측정이 될 것이고, 유가도 급락이 나와줄 겁니다. 유가가 급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도 다시 조금 이제 상승률 자체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종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종전이 지금 당장 됐어요. 근데 CPI 결과치 값이 6%래요. 예를 들어서 6%까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6%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될 것은 이제 4월 달치니까 어쨌든, 근데 이 종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CPI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물가는 낮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종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유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종전이 되는지 여부, 안 되는지 여부, 종전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CPI 물가 데이터 값이 발표됐을 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그래프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5월 12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박스권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5월 12일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5월 12일 날 이 전까지 종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그래도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종전이 되지 않고 물가 데이터가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한 차례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만약에 좀 좋은 흐름대로 나와줬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조금 지속될 수 있겠지만 이제 물가 데이터 발표 전까지 정전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한 차례 좀 더 조정이 또 나와줄 수 있다. 박스권 횡보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5월 달까지 흐름들을 어떤 것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자,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